140만 주를 투신, 증권, 보험, 은행, 연기금도 26만 주를 종금도 사고 다 샀습니다. 다. 자사주를 골고루 다 넘겨줬어요. 외국인 빼고요. 그랬거든요. 이 장중에 넘겼거든요. 장례요. 그리고 나서 어제 장외에 밀렸지만 어제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예요. 급등을 시켰다가 이제 어제 장 때문에 밀렸거든요. 이게 그 전에 대규모 물량을 어디로 넘겨줬느냐, 대량으로 어디로 넘겨줬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래를 많이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블록세일로 인해서 특정하게 거래가 많이 되는 경우,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통 얘기하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가격, 라운드 피겨 가격 또는 뭐 지지 가격 또는 저항 가격 이런 가격들이 있죠. 일단 특정한 가격에서 대량으로 거래가 됩니다. 10만 원이면 10만 원, 9만 원이면 9만 원 이런 데서 이제 가격이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사는 거죠. 매집을 하는 사람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렇습니다. 9만 원에서는 매집. 이렇게 지네들이 만약에 펀드에서 결론 내렸어요. 얼마까지 매집. 그럼 계속 대놓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분봉에서 보면은 어떤 특정한 가격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매 기법입니다. 매매 기법. 상따이지, 상따. 상한가 따라하기 매매. 상따에서 핵심이 이 거래량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래예요.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상한가가 하는 네 종목이 있다. 1번. 여기 상한가인데, 이렇게 상한가 갔어요. 이렇게 간긴 좀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상한가 갔어요. 2번은 여기서 이만큼 가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갔어요. 3번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 이만큼 있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4번은 아침에 이렇게 갔다. 일단은 여기서 제일 센 건 4번이죠. 이건 아시죠? 4번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뭘 것 같아요? 상한가에서. 네? 2번과 3번은 사실 유사하게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유사하게 지금 그려놨는데요. 2번 아니면 3번이 더 세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사실 2번이 더 세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얘는 제일 아니고 약한 거고요. 일단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상한가 매매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 속도입니다. 속도. 얼마나 빨리 들어갔냐. 뭐냐면요. 상한가 막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사고 사모님 사세요. 사모님도 사고 사모님 사세요. 사모님 사고 선생님 사세요. 선생님 샀어. 걔는 다음날 마이너스입니다. 남들 다 살 수 있는 건 마이너스예요. 걔는. 사고 싶었는데 내가 못 샀어. 걔는 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남들 다 사는 틈을 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체결인데, 지금 말씀드린 체결인데요. 체결이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요. 얘하고 얘기할게요. 얘는 여기서부터 꾸준히 매집을 한 거잖아요. 그럼 다음날 여기서부터 얘는 평균 단가 이쯤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해서 다이렉트 다 팔아도 얘는 이익이죠. 이 산 사람은. 그렇죠? 가격 자체가 낮은 거예요. 얘는요. 가격 자체가. 근데 체결 자체가 아침에 딱 곧바로 들어가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별로 거래 없다가 이제 한꺼번에 탁 들어가서 체결 자체가 상한가의 거의 대부분. 오늘 하루 종일 상한가가 12,000원이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 상한가요? 아무튼, 밑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12,000원까지 갔는데, 이 체결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체결을 보면은, 상한가 가격에서 체결이 제일 많이 돼야지만 돼요. 이 밑에서 체결이 많이 되면은 그 주식은 많이 못 갑니다. 상한가에서 체결이 다 돼야 돼요.
왜냐하면 상한가 체결이 됐는데 이걸 산 매수의 주체는 이익을 보려면 여하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공감이 되시죠? 이 똑같은 개념으로 주식을 한다고요. 똑같은 개념으로. 얘가 얼마에 샀느냐, 얼마에 체결이 제일 많이 됐느냐. 이것이 하나의 봉으로 볼 때 하루를 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거고, 그것을 며칠 동안에 보면서 얼마에 애들이 집중적으로 샀는데, 얼마에 집중적으로 샀는데, 그럼 얘는 어느 정도 보면 반등을 주겠다. 이 가령 이런 거죠.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어느 날 갑자기 사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보셨죠, 이거요? 두산인프라코어를 투신해서 연동이 안 되기로 했었고. 뭐 다른 거 빼더라도 한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얘들 집중적으로 좀 많이 산 날부터 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1월 6일서부터 1월 18일까지 1월 18일까지 거의 뭐 200만 원 산 날도 있고 100만 원 산 날도 있고 계속 그랬습니다. 1월 6일서부터 1월 18일까지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산 날은 1월 11일이에요. 1월 11일. 그러면 얘가 보는 거예요. 1월 요 날부터 산 거네요. 요 날부터 사서 1월 11일을 제일 많이 샀고 1월 11일이 언제? 요 날이네요. 1월 18일까지 샀습니다. 일단 얘는 평균 단가를 따졌을 때 우리가 가격을 가중치료 안 했을 때 요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 2가 되겠죠. 근데 제일 많이 산 날은 11일이에요. 근데 11일 날 가격이 아래 18,500원서부터 위로 19,300원이에요. 이날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럼 이날 평균적으로 만약에 샀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19,300원까지니까 800원이니까 800원 나누기 2 하면 400원이니까 18,1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일, 지금 얘네가 지금 팔아먹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제 조금 이틀 동안 좀 팔면서 이게 내려왔어요. 두산인프라코어가요. 근데 이거 지금 금요일날 샀네, 보니까요. 얘들이 이렇게 많이 수량을 샀는데, 막 50만 주, 100만 원씩 막 팔아나가요, 이걸. 얘들이 산 애들이. 그러면 지들이 팔아먹는 거니까 끝난 거죠. 근데 이 산 애들이 팔지 않으면서 지네들 평균 단가가 18,100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18,100원 아래로 내일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 시장으로 봐서는요. 그러면 그게 베스트라고요.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일봉으로 볼 때. 그런데 데이 트레이더는 하루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거래되는 걸 딱 보고 다음날 그러니까 저희가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한참 할 때 지금 당연히 데이 트레이더들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말을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미친 사람. 계속 말을 해요. 이 새끼도 웃기고 있네. 야, 오늘 살 거 아니야, 니들? 사려고 시험하고 있네? 이게 보는 거예요, 계속. 누군지 모르지만 이 전선을 타고서 저쪽으로 두고 거래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게임을 하는 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어떤 날은 계속 가격을 이렇게 오르는 척 하다가 조금씩 팍 사다가 머리 시켜놓고 팍 사다가 머리 시켜놓고 이 새끼도 오늘 사놨구나. 그래. 내가 오늘 좀 산다. 오늘 산다. 그래 놓고 다음날 딱 봐가지고 이렇게 빼요. 야, 너 오늘 샀잖아. 말하는 거 되게 컴퓨터 되고요. 너 오늘 샀잖아. 그럼 나 너보다 더 싸게 산다? 뭐 이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가격에 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격에. 누가 어떤 가격에 사느냐. 그래서 노트에다가 보통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하죠. 회사명을 적고 회사에 뭐 하는 일을 적고 기본적 분석을 적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보통 그렇게 뭐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노트에다 그걸 적는 게 아니고 다산 네트워크스 얼마에 몇 주 어디에서 매수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걔들이 파나 안 파나를 다음날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걸요.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봉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 분봉을 할 때 이거 이 개념을 할 겁니다. 이 꼬리가 있던 없던 꼬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봉의 기본에 그렇습니다. 캔들 차트 분석에서요. 꼬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림자나 꼬리라고 생각하는 얘는 생각하지 않고요. 얘 꼬리보다 큰 양봉이 있죠.
뿌리보다 큰 음봉, 얘는 그냥 양봉, 음봉 이렇게 얘기하고, 궁극적 매수, 궁극적 매도. 얘는 매집, 얘는 매물.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봉이 크다 하더라도 있죠. 봉이 크다 하더라도 꼬리가 더 길면 얘는 전부 다 도지형으로 생각합니다. 도지형으로. 이름이 도지형, 묘비, 잠자리, 시용등가, 뭐 영망치형, 망치형 막 있잖아요. 다 무시하고 전부 그냥 도지형이라고 해석합니다. 전부 도지형.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락장, 먹구름, 하락관통형, 흰구름형, 새벽별형, 저녁별형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전부 다 보면 이 캔들 차트 분석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저 직전에 썼던 큰 음봉의 50%를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한 거예요. 넘었냐 안 넘었냐를. 직전에 썼던 큰 음봉을 양봉으로 넘어서면 상승이라고 보는 거고요. 못 넘어서면 하락이라고 보는 거고, 음봉을 직전에 썼던 큰 양봉의 50%를 넘는 큰 음봉이 발생하면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 밑으로 안 떨어지고 위에 있으면 우리는 더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두 개 얘기했습니다. 그걸 세 개로 엮어놓은 거예요. 세 개로. 여러 개의 봉으로. 여러 개의 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제 제가 한솔 LCD 가지고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그 상승 전형 종목이 뭐냐면요. 오늘 공부하시고 시간이 혹시 되시면 정말 열망이 있으시면은 종목을 한번 잘 이렇게 곰곰이 눌러보세요. 차트를. 이 상승 전형은 뭐냐면 이런 종목이 있어요. 거래 딱 실리고 양봉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갖고 50%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요. 질금질금. 근데 거래는 없어. 이 뭐야 이거. 그냥 열받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양봉을 탁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에 그래 또 안 올려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양봉인 날은 거래가 실려 있고 음봉일 땐 거래가 없어요. 이 종목들의 특징은요. 이거 이렇게 어느 순간에 있다 그 다음부터 수직으로 날아갑니다. 소위 작전 종목이라고 하는 상승 전형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매집을 하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어제 말씀드렸던 아토나 요즘에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팔질 않고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하락 전형은 그에 반대이죠. 하락 전형은. 근데 이건 역시 어떤 개념이냐면 이 50% 룰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근데 이걸 여러 개로 엮어 놓으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일봉에서의 개념이라는 거죠. 일봉에서 개념.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이제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겠죠. 일봉에서 어떤 봉이든 간에 뭐 삼성전자를 보던 뭘 보던 간에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이것만 해석을 하겠다. 그러면 장대 양봉이 있었어요.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아래 떨어지지 않고 이후에만 있다. 그럼 뭘 고민될 게 없죠. 그건 더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래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렇다면 뭘 봐야 돼요? 거래가 늘었나. 근데 얘는 지금 거래량이 왜곡되어 있죠. 왜요? 이것 때문에 너무 얘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없애야지 사실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 안 되겠죠? 거기까지? 되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얘가 큰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 상대 비교를 하는데, 이 큰 거래량을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떨어지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러면 얘는 팔아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떨어지는 동안에 거래량이 실려 있으면은 걔는 팔아먹고 나오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또 떨어지는 동안에 거래량이 없어. 이렇게 없다가 다시 거래 실린 양봉이 나온다. 그럼 정말 많이 가는 종목이 되는 거고, 이 종목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떻게 매도 원칙을 정하냐면 이렇게 정합니다. 그냥 간단히 할게요.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추세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고전적인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렇게 추세가 있으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죠. 이렇게 정고점 돌파할 때 매수 있고. 그렇죠? 이거 정말 구석기 시대의 이론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안 해요. 이런 강의를 누가 하고 있다 그러면 잠깐 주식시장 밖에 나갔다가 따질하다 온 사람일 거예요, 아마.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추세선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고민할 때는 그럴 때가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죠. 결론이 있으면 주식이 그렇게 어렵나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라고요. 이때 얘가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핵심인 겁니다. 단기 거래의 핵심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래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를 그린 거예요. 아까 그 말씀, 저 이론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여기라고 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라고 쳐요. 다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점차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감소해야지만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거래량이 감소해야지만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내가 뭐 급등 종목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 그 종목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계속 팔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 팔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주도 세력이 팔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없어야지만 더 많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점차로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투를 쳐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구간에서 언제 어떻게 살 거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살 거냐. 우리 다 아는 내용은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해야 된다. 아까 제가 두산이표로 말씀드렸듯이 내려오는 동안 거래량이 없어야 되죠. 첫 번째.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양봉 또는 도지형 또는 뭐가 나오면 되겠어요? 거래량 증가하면서 양봉 또는 거래량, 도지형. 아랫꼬리 양봉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순간에 양봉이 큰 게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어.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려고 할 때요, 지금. 네? 관망, 그렇습니다. 1차 매도 하는 거예요.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매수. 1000주를 살 거다. 그러면 200주나 300주를 사는 거예요. 200주, 300주를. 베스트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량 증가하면서 아랫골을 달면서 사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는 뭐겠어요? 직전에 있었던 음봉의 50%를 넘는 양봉이 발생이 되는 거겠죠. 거래도 수발하면서 이런 양봉이 발생되면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이게 매수 원칙입니다. 매수 원칙. 이쪽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요. 올라갔어요.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동안 거래량이 없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다시 거래량이 생기면서 아랫골이 달린 동 또는 도지형 또는 큰 양봉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발생이 되면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눌림목 매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눌림목 매수예요. 그런데 이거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뭐가 중요하냐면 남들 다 아는 거 가지고 수익을 못 내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얘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동안에 5일이동 평균선은 어떻겠어요? 5일이동 평균선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22동 평균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61동 평균선이 이 아래에 있어요. 62동 평균선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62동 평균선은 3개월에 한 번씩 터닝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거래하지 않아요. 그냥 추세만 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근데 어떤 종목은 5일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터닝합니다. 어떤 종목은 22동 평균선까지 떨어져야지만 터닝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요, 22동 평균선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위에서 터닝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게 일봉에서 보통 흔히 우리가 거래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거 그 전에서 터닝을 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또는 시황에 의해서 더 많이 떨어져 갖고 밑에서 터닝을 합니다. 밑에서 터닝을 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매수 원칙은 여기서 어디서 살 거냐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을. 근데 이거는 사실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전에 어떻게 올랐냐를. 이전에 오른 게 뭐라고요? 하나의 양봉이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오른 게 하나의 양봉이라 그랬어요. 이때 오르는 동안에 점상에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갭상승 있죠. 갭상승. 갭상승이 나와서 어제 조가요. 근데 갭상승이 나와서 이런 양봉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러면서 툭툭툭 치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었다. 즉 무슨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말 강한 종목이었다. 이 강세 있죠. 강세의 강도. 이게 정말 강한 종목이었다. 점상한가 들어간 뭐 보성파워텍, 대하치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종목 있죠. 얘네들은 5일동 평균선을 깨면은 안 됩니다. 얘를 안 깨고 올라가요. 그 전에. 그렇게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 나는 21동 평균선까지 떨어지면 볼속으로 21동 평균선 매매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거 떨어지겠다. 그러면 100년을 앞으로 죽다가 거래해도 걔는 안 떨어져요. 근데 걔가 만약에 20일 동안 떨어졌다. 사야겠다. 그러면 폭락합니다. 걔는 떨어지면 안 되는 애예요. 성향 자체가. 그러면 어떤 건 20일까지 오고 어떤 건 이 사이에서 터닝한다 그랬죠? 이 사이 값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즐겨 하는 매매. 이 사이 값을 저는 이평선에다가 11일 이동 평균선을 넣고 매매를 합니다. 이 11일 이동 평균선 매매 기법을 가지고 책을 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또 있죠. 물론 유명하신 분이고 좋은 글이지만 지금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거론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11일 이동 평균선 매매를 많이 합니다. 왜 11일 이동 평균선 매매를 많이 하냐면요. 20일까지 안 떨어지고 10일까지 왔다는 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10일에서 터닝한다는 얘기는. 근데 정말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강도가 센 종목들은 1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터닝을 이렇게 해요.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거래 증가하면서 아래 꼬리 달리고 또는 양봉 오고 이게 매수라는 건 알잖아요, 다. 근데 이 종목이 어디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를 추정할 수 있으면 거기서 내가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쯤에서. 20일까지 내려오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거겠어요? 이런 거죠.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5일동 평균선을 안 깬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 폭이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떨어져도 20일까지는 안 떨어지고 5일 아래는 떨어지고 이 사이에서 터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맨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렇게 완만한 애들. 얘네들은 20일까지 다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5일이나 20일 인접편 사이에서 미리 사면 물려서 고심해야 된다고요. 물려서. 그러니까 이 직전에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걸 우리 소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종목이 탁 보니까 장중에 보니까 굉장히 세요. 그래서 타사닥 매매를 해요. 매수를 먼저 해놨어.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매수해놓고 고민해. 일단 매수해놓고 고민해요. 사긴 샀는데 내가 왜 샀지? 세 보니까 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내가 평소에 봤던 게 아니에요. 어떤 세력이 들어왔고 어디 창고로 들어왔고 얼마에 어떻게 샀는지 잘 몰라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걔는 중간에 매도가서 툭툭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했지 막 안전부정 못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근데 평소에 알던 종목이 얘가 어떻게 거래됐는가를 알던 종목, 봤던 종목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그러면 예전에 했던 그 모양과 유사하게 걔가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는 짓이라서. 점 상한가를 한 번에도 상한가 갔던 애들은 조정은 많이 보였다 하더라도 다음에 가면 점으로 가지 얘는 그냥 안 가요. 얘는 점으로 갑니다. 똑같이. 점 상한가 한 번도 없었던 거 걔는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상한가가 한 번도 없었던 대형주의 이상한 종목, 뭐라 그럴까요? 이상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굴뚝주. 그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재료에서 상한가까지 급격하게 올랐다. 그런 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주를 하죠. 그런 거 대주를 하죠.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속성이요.
자, 지금 요 사이에서 매수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얘기할게요. 시장이 지금 만약 22던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 20주던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게 21던 평균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면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종목들이 급락을 하거든요. 음봉을 크게 주면서 급락을 해요. 21던 평균 아래에 떨어지면요. 아까 그 삼성 테크인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 어떻게 살 거냐. 똑같습니다. 얘하고 똑같아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거래량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도지형 또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 하더라도 뭐 5대5 정도 뭐 이렇게 사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음봉이 큰 상태에서 하단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요. 이건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최초의 신호를 보고 한 30% 이내에서 사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사면 안 된다고요. 최초에 한 30%를 사놓고 나는 100을 살 거면서 30% 사놓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추정해서 사는 거예요. 추정해서. 보통 분할 매수할 때는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 30% 사놓고 떨어지면 더 산다. 이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올라줬을 때 그것을 더 삽니다. 이것은 이제 급락했을 당시에 거래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눌림목의 거래 방법이고요. 그리고 5일선 평균선을 타고서 올라가는 강세 종목의 거래 방법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요건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요.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배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아래 꼬리 달린 또는 도지형 또는 양봉 이런 게 발생이 돼야지만 이게 매수 신호입니다. 이때 사야 됩니다. 이랬잖아요. 장중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이 발생되는 것을 인지하고 장중에 사야 되는 거예요. 게임 끝나고 이거 매수 신호 나왔네. 내일 이거 해야지. 이거 아니고 장중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도지형 또는 양봉이 만드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사는 방법이 단기 거래의 핵심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볼 줄 아는 방법들을 설명을 할게요. 매수 원칙은 1원칙, 2원칙, 3원칙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눌림목 매수이고 우리 흔히 아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이게 3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는요. 이 전제 조건에 뭘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돈이 100이라는 돈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돈이 100이라는 돈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살 돈이 있는 거고요. 팔았기 때문에 살 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팔지 않고 이 주식을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내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2원칙, 3원칙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에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팔았다는 얘기는 매도는 2원칙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래 실린 음봉 또는 도지형이 나오면은 1차 매도이거든요. 그래서 1차 매도, 분할 매도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30을 팔았어요. 그러면 70이 내가 주식을 갖고 있고 30만 남아있죠. 그 30을 가지고 매수 2원칙이 되면은 난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매수 원칙이 나오면 30을 더 사서 100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매수 원칙이 나오지 않고 반대로요. 매도 원칙이 2원칙은 뭐냐면 여기서 이거의 반대입니다. 매수 2원칙이 반대예요. 매수 2원칙은 뭐예요? 거래량 없이 빠지다가 거래량 생기면서 양봉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 생기면서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 이건 반드시 전량 매도해야 돼. 안 그러면 폭락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음봉이 이렇게 발생이 돼버리면 전량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전량 매도했으니까 현금 100인 거죠. 현금 100인 상태에서 매수 3원칙이 나와요. 이렇게. 매수 3원칙이 나오면 1차로 다시 30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도지형만 나와도 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직전에 있었던 이게 하나의 음봉이잖아요. 이 하나의 음봉이 50%를 넘는 양봉이 발생이 되면 추가로 더 사서 60을 만들고 이렇게 삽니다. 왜 이걸 살 수 있냐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요.
이거는 양봉, 음봉만 그렸는데요. 도지형을 제가 설명을 그걸 안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거래 이렇게 실으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중간에 윗꼬리 달린 도지형이 나왔어요. 이런 도지형이 두 번 정도 이렇게 만약에 나왔어요. 근데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매도해요? 이건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곰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봉이지만 똑같은 봉이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이거는 우리 매도를 해요. 똑같은 봉인데. 이건 왜 그럴까요? 거래량이 실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황소가 셌죠. 그쵸? 이거는요. 황소가 셌어요? 곰이 셌어요? 모르죠. 이거 모르죠. 황소가 셌는지 곰이 셌는지 모르죠. 그쵸? 또 해볼게요. 이건 황소가 셌죠. 이거는 황소가 셌어요? 곰이 셌어요? 이것도 몰라요. 이건 황소와 곰의 힘겨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형이에요. 얘도 똑같으니까 도지형이에요. 근데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 거래량의 의미는 뭐예요? 얘는 황소와 곰이 싸우지 않고 서로 휴전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는요. 얘는 황소와 곰이 치열하게 싸운 겁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서로 무승부로 끝났지만 치열하게 싸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는 이만큼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도자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매도자가 없었잖아요. 한 번도. 이제 매도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도자 곰이 출현했다. 이제 곰이 출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1차 매도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급락을 하는 종목이 있어요. 급락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도지형이 발생을 했어요. 아래 꼬리 달린 양봉 도지형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어. 얘는 얘는 곰이죠, 계속. 황소가 출현한 거예요?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요. 근데 또 빠졌어요. 근데 똑같은 봉이지만, 요런 봉이 하나 생겼어요. 아래 꼬리 달리고. 근데 이날 거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곰만 있다가, 매도만 있다가, 얘는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0% 정도를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니까 도지형 자체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지형은 거래량과 같이 해석하는 겁니다. 도지형은. 종목 찾는 법부터 할 건데요. 종목 찾는 법에서 일단 화면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구성해놓고 종목을 찾거든요. 화면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모니터 2개씩 다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와우파에서 모니터 2개씩 다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니터의 하나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즘엔 듀얼이 돼 있죠. 다 듀얼 카드 얼마 안 하죠. 요즘에는 듀얼 카드 안 꼽아도 듀얼로 아예 나오죠. 모니터가. 그러니까 약간의 돈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바가 모니터 2개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겁니다. 모니터 2개 정도는 일단 세팅을 하세요. 세팅을 2개 정도를 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저는 3개를 보는데 하나는 방송 때문에 봐요. 방송 때문에 보는데 뭐 2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뭐 현재가라든지 뭐 주문창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전업 트레이더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거죠. 똑같이 따라야 되잖아요. 걔들이 하고 있는 화면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걔들이 뭘 하냐면요, 한 화면에 거의 대부분, 어떤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한 화면 전체를 쓰고요, 아니면 한 화면에 거의 대부분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 종목의 주요 종목을 전광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다가 전광판을요.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이렇게 놓습니다.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 철강주, 뭐 해운주, 조선주, 이렇게
그 중에서 내가 평소에 거래했거나 아니면 선두에 있는 종목만 넣는 거야. 다 넣는 게 아니에요. 다 못 넣으니까. 다 못 넣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나열을 하면요.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정말 몇 개 안 돼요. 해봤자. 조선을 만약에 넣는다. 그럼 뭐 넣겠어요?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한진중공업 정도? 또는 대우조선? 없어요. 사실 없어요. 철강은 뭐 넣겠어요?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요. 동국제가? 근데 동국 좀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빼고. 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이게 넣어봤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 넣습니다. 테마, 3D, 자전거, 4대강. 4대강이 제일 약하죠, 테마에서는. 원자력, 태양력, 풍력.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거래하는 거. 걔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전부터 전광판을 만들어가지고. 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얘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옛날에는 지금 증권사에 가면 객자에 가면 전광판이 없잖아요. 옛날엔 전광판이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 정말 잘하는 분들 있거든요. 전광판에 객장에 앉아가지고 전광판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디 가서 주문 넣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개념과 비슷해요. 지금 오늘 현재 어떤 업종이 매수가 들어와서 어떤 업종이 센가를 보는 거예요. 테마도 오늘 어떤 테마가 가장 센지를 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보지 않아도 요즘 그 HTS 프로그램은 오늘 현재 테마를 쭉 나열해서 다 줍니다. 전부 다 나열해서. 각 증권사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폼이 각 증권사. 그러니까 테마 창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보세요. 테마 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테마명이 쫙 써 있고 테마명을 누르면 그 테마에 속한 종목들이 쫙 리스트 돼요. 딱 리스트 돼가지고 어떤 테마가 제일 센지부터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이 창을 띄워놓고 누르는 거죠. 오늘은 어떤 테마가 제일 센가. 솔트 하는 거, 솔트요. 지금 대우 거는 제가 요즘에 안 봐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럽은 어떻게 끝났어요? 참, 유럽은 안 봤네. 유럽은 얼마 안 빠졌네요? 1% 이내로 끝났네, 그냥. 얘네까지 동시에 빠졌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테마. 차트가 아니고, 여기에 시장 분석, 특이 종목, 업종별, 종목 시세. 아이씨. 죄송합니다. 이거 미리 벌써 봤어야 되는데. 있어요? 요거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요거구나, 요거. 요 화면이 다 있어요. 각 증권사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테마별로 있으면은 테마에서 스마트 그리드다. 그럼 스마트 그리드 누르고 우주항공이다. 요즘에 우주항공 세스잖아요. 우주항공을 눌러놓고 얘가 솔트가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럼 제일 센 거부터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제일 센 거부터. 일단 요게 여기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테마 있죠? 요즘에 각각 많은 테마를 골라요. 그 중에 제일 센 거 있었죠. 비출텍, 퍼스트, 한해인지, 휴니드까지다. 밑에 빼버려요. 요 4개만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 4개만요. 그렇게 넣는다, 그렇게 몇 개씩만 추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 못 넣어요. 사실은 다 못 넣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주항공이다. 근데 우주항공이 계속 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얘가 힘을 잃겠죠? 우주항공 빼고 3D를 넣어.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평소에 봤을 때 제일 셌던 거 있죠? 제일 셌던 거 순서대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 화면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거래할 거고 그 테마가 움직였을 때, 그 업종이 움직였을 때 나는 뭘 할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증권주가 움직일 때 최근에 작년 말하고 1월 초에는 대우증권이 막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삼성증권이 더 많이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증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어디 증권사 쓰세요? 프로그램이요? 키움 제일 많이 쓰시죠? 키움 미래에셋을 제일 많이 쓰시는데, 근데 걔 걸 많이 쓰는 건 수수료도 있지만 참 HTS도 잘 만들었어요. 가볍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 증권사들은 워낙에 방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해, 우리가 보기에. 근데 걔네는 프로그램이 아주 가볍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증권사도 많이 이제 쫓아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는데, 뭘 설명드리려고 지금 하냐면요. 모든 거래의 핵심은 내가 이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핵심은 가장 첫 번째는 거래량을 하거든요. 거래량이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한 종목을 팝업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솔트에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거래량 급변 종목 뭐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본다면 얘네는 지금 제가 지금 원하는 게 없지만 아마 이런 게 돼 있을 거라고요. 오늘 장중 특이 종목에 오늘 거래량 상위, 뭐 회전율 상위,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럼 거래량 상위 이렇게 눌러놓고 오늘 거래량 상위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맨 많이 된 것부터요. 제일 많이 된 것부터 찾아서 그 중에서 오늘 상승률 높은 거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많은 거야 돼요. 거래량이 많은 거. 근데 이런 화면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수소문해서요. 수소문해서 제가 보는 화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변동성이 심한 종목만 리스트하게 하는 변동성 시세판이라는 게 있어요. 시세판이라는 게요.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유료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 증권업계 입사해서 중간에 2년 반 동안 잠깐 나갔다 왔어요. 뭐 때문에 나갔다 왔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제가 솔트를 해놓는 거예요. 아예 지정 검색을 어떻게 해놓냐면 이렇게 해놓습니다. 나는 1,000원짜리 아래는 싫어. 그러니까 주가의 범위를 1,000원에서 뭐 위에를 해놓고 주가의 범위를요. 그리고 체결량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거래량은 총 거래량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체결량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체결되는 거 있죠. 한 번에 탁 체결되는 거. 그걸 체결량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체결량을 5,000주 이상만 볼 거야. 5,000주 이상.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000주씩 사고 1,500주 사고 이런 건 나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큰 손이 작업이 많다면 사실 뭐 10억짜리 계좌를 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걸 언제 1,000주씩 사고 있어요. 500주씩. 정말 개인들이랑 1,000만 원짜리 개인들이랑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에 5,000주나 10,000주씩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주 이상 종목만 나는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5,000주 이상만 하면은 삼성전자가 나오겠어요, 여기? 삼성전자가 안 나오겠죠? 삼성전자 5,000주 이상이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얘는 다 엔드 조건인데요, 엔드 조건인데, 여기를 또는 조건으로, 뭐라 하냐면은, 체결량이 아니고, 한 번 거래됐을 때 거래 대금 있죠. 체결 대금. 체결 대금을 한 번에 살 때 5천만 원 할까? 1억을 할까? 뭐 보통 저는 1억으로 하는데 이거를 5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습니다. 5천만 원 이상. 그럼 한 번에 살 때 한 번에 사거나 팔 때 5천만 원 이상 체결이 탁 되는 것만 뜨는 거예요. 1,000만 원 사는 건 안 뜨는 거예요, 여기요. 1,000만 원 사는 거는. 그 이상 되는 종목만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관리 종목 안 하겠다. 감리 종목 안 하겠다. 뭐 이런 걸 정해놓습니다. 그래 이렇게 정해놓고 검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 창을 탁 띄워놓으면은 전 종목에 1,800개 종목이 얘 조건에 걸리는 종목이 탁탁탁탁 뜹니다. 이게 전부 다 대량으로 되는 거.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체결량을 5,000주 이상이 아니고 나는 10만 주 이상으로 한다. 10만 주 이상.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만 주 이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10만 주 이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1,000원짜리 이상의 10만 주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는 1,000원짜리 이상이 아니고 10,000원짜리 이상인데 10만 주 이상으로 해놔요. 그럼 여기 뭐 뜨겠어요? 한 번에 무조건 1억 이상 체결되는 것만 뜨는 거예요. 1억 이상 사거나 파는 종목만 뜨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잔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여기 안 뜹니다. 그냥 크게 움직이는 것만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량 거래와 대량 금액으로 움직이는 종목만 리스트하게 띄웁니다. 이렇게 띄워놓고요.
띄워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대하티아이가 상한가를 갔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줄이 만약에 뭐, 보통 한 몇 줄 되냐면 한 30줄 정도 되는데, 밑으로 이렇게 라인이. 어떨 것 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하티아이가 소위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대하티아이도 쫙! 다른 거 안 떠요. 왜요? 상한가, 이렇게 움직여서 상한가 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량의 거래가 연속적으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대량의 거래가 연속적으로 그냥 팍팍팍 체결이 되면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여기서 쫙 떠요.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오늘 장중에 움직이는 대량 거래가 된 종목은 전부 다 내 눈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뜨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증권사에 없어요, 이 프로그램이요. 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런 프로그램 정말 하실 거면 이거 써야 되는 게 좋습니다. 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데이트링 하시니까 잘 아시죠? 이 부하가 많아서. 왜? 전 종목을 검색해야 되거든요. 1800개를 다 검색해서 뜨는 거예요. 그러면 HTS를 다, 대우증권에서 이걸 했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부하가 시스템 전체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대형사에 없습니다. 오히려 소형사에 이게 있어요. 소형사에. 아주 껍데기만 있고 데이터가 별로 없는 데 있죠. 데이터가 별로 없는 증권사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녹화도 하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있어요. 소형사들은 이걸 지원합니다. 또는 나는 데이트레이더인데 나는 단기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나는 레코드가 이 정도이고 난 금액이 이 정도이다. 그래서 증권사에 전화해서 나는 이런 화면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열어줍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이 화면을. 그래서 이 화면을 한번 구해보시고요. 정 못 구하시면 유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월 3만원, 5만원 뭐 이런 유료 프로그램들에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검색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요. 근데 자, 그러면 꼭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이걸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걸 보는지를. 우리가 장중에 보면서 종목을 찾거나 어떤 종목을 거래를 할 때 대량의 거래가 대량 금액으로 연속적으로 거래되는 종목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단기 거래의 핵심은 뭐냐? 변동성 따먹기거든요. 변동성을 이용한 거래이거든요. 변동성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얘기는 대량의 거래가 연속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